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요즘 카카오 뷰를 시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카카오 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채널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초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카카오 뷰는 이제 막 시작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번만큼은 돈도 안 되고 상위 랭크도 못 잡고 디지털 노가다 생태계의 평민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대로 채널을 키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영악한 제 여동생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는 재미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여동생은 살림살이라고는 관심도 없고 청소나 집안 정리는 거의 초딩 수준입니다. 자신의 몸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철저한 성격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돈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돈 앞에서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캐릭터인데요. 여담입니다만은 제 여동생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한 명의 여동생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지밖에 모르고요. 돈 앞에서는 스크루지가 왔다가 무릎 꿇고 갈 정도로 완전히 정반대의 캐릭터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가 성격이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여동생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제게는 조카겠죠. 조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제 여동생이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바빠도 회식이 있어도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학원을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쉽게 가는 대목인데 뭐 어쨌든 자기도 부모니까요. 정말 이상한 건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원 안으로 들어가서 다 큰아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단돈 1원도 남에게 쓰지 않는 제 여동생이 학원을 들어갈 때 며칠 간격으로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간식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제 여동생의 성격을 잘 아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데리러 갈 때 네가 반 아이들 간식을 매일 챙긴다는데 그게 진짜야? 너 어디 아파? 사람이 안 하는 짓 하면 죽는다는데?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걔들이 이뻐서 간식 사주는 줄 알아? 학원 열심히 다니라고 동기부여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간식을 그만큼이나 사주면 돈을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네 돈을 아끼는 거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여동생이 참 맑게 못 알아듣네. 자 봐봐, 반 애들은 전부 23명이야. 그 중에서 부모 등골 뽑아서 학원 보내주는 거 알고 눈알 부릅뜨고 공부하는 애는 딱 3명이야. 나머지 20명은 듣는 둥 마는 둥 딴짓하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고 있어. 한 달에 학원비가 60만원인데 23명이니까 그 반에서 매출이 1380만원이잖아. 학원에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20명이 없다면 그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과목당 몇백만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아들 학원비 보태주러 오는 애들이 있어서 학원비가 낮아지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고맙잖아. 내 돈 아껴주는 게 고마워서 간식 사주는 거야. 저는 정말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내 친동생이 만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꿈에도 그런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계산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돈이라는 잣대로만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다니는 반 친구들을 머리당 얼마짜리라고 계산을 하지? 라는 혐오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치관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대목은 똑같은 학원, 똑같은 교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교재, 똑같은 학원비를 내는데 한 공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나누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어가도록 마치 제 조카 학원비 보태주는 반 아이들처럼 SNS 생태계에서 살아가시는 게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카카오뷰는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나눠질 겁니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처럼 여러분이 컨텐츠 소비자에 머물거나 컨텐츠 생산자라 해도 하급 계층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아래쪽 설명란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카오뷰 오픈 채팅방 링크와 제 카카오뷰 후루룩 쩝쩝 채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누구나 초보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뷰 생태계 안에서 이런 위계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5급 카카오뷰가 뭔지도 모르거나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최하위층, 4급 가끔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컨텐츠 소비자층, 3급 카카오뷰에서 컨텐츠도 잘 찾아내고 가끔씩 공유도 하면서 주변에서 꽤나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듣지만 결국 컨텐츠 소비자층, 2급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작은 소득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만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 컨텐츠 생산 하급층, 1급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꽤 많은 돈을 벌거나 유명해져서 생태계의 꼭지점에 서게 되는 컨텐츠 생산 귀족층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생태계의 꼭지점,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카카오톡 이용자 중에 상위 1% 또는 상위 0.1%만이 2단계 이상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는 얼떨결에 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이거나 혹시 모르니까 발만 살짝 담그거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등의 마음가짐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카카오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표입니다. 내가 카카오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돈 벌고 싶어요? 매출 올리고 싶어요? 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몽환적인 바람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과정이 뚜렷해야 하고 숫자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목표점을 향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채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카카오뷰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창작자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구독 경제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 몇 가지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채널의 정체성과 타겟의 구체성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카카오톡에서 if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서 컨퍼런스 소개와 세션 정보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많은 공부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되어도 꾸준함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의지 없는 자들의 입방아이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저 먹으려는 게으름의 소치일 뿐입니다. 저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꾸준함을 빼고 카카오뷰 성공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 방향, 꾸준 이 세 가지 중 꼭 하나만 주겠다고 신이 제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꾸준함을 선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뷰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뷰는 우리들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세 가지 채널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 내 채널을 홍보하는 보조적 수단. 둘째, 내 현업과 연결된 고객 유치 또는 잠재 고객 발굴. 셋째, 카카오뷰 채널 자체의 가치. 이 세 가지 채널 방향성 중 옳고 그름이나 나쁘고 좋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성이 분절적이지 않고 상당한 교집합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카카오뷰가 어떤 채널을 가장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뷰의 제 계정을 후루룩 쩝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서백균 아카데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 카카오뷰 채널을 키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카카오뷰 보드 발행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채널도 최대 10개까지 만들어진다는 점일 겁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 중에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를 홍보하는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카카오뷰 자체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적화와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형 플랫폼을 상대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얻으려 하지 말고 플랫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고 내가 먼저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